어머니 잠깐만요.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테이블이 조용해졌어요. 시어머니 될 분 한미숙이 방금 핸드폰을 꺼냈거든요. 상견례 자리였어요. 오늘 처음 만나는 자리였어요. 음식이 반도 안 나왔어요. 분위기가 막 풀리려던 참이었어요. 그런데 지연이 갑자기 말했어요. 잠깐만요 라고. 준호가 지연을 봤어요. 지연 아버지 윤창식이 봤어요. 미숙이 핸드폰을 내려놓으며 지연을 봤습니다. 왜요? 제가 드릴 게 있어요. 지연이 가방을 열었어요. 태블릿이었습니다. 화면을 켰어요. 영상이 준비돼 있었어요. 재생 버튼만 누르면 됐어요. 이게 뭐예요? 미숙이 물었어요. 어머니께 보여드려야 할 것 같아요. 무슨 영상인데요? 지연이 잠깐 눈을 감았다 떴어요. 저예요. 과거의 저요. 준호가 지연을 봤습니다. 몰랐어요. 이게 뭔지. 지연이 오늘 이걸 꺼낼 줄 몰랐어요. 미숙이 태블릿을 봤어요. 화면 속에 멈춰 있는 장면이 있었어요. 어두운 공간이었어요. 낡은 건물이었어요. 여자 하나가 벽에 기대어 있었어요. 헝클어진 머리, 때가 탄 옷, 바닥에 쪼그려 앉은 자세. 미숙이 그 얼굴을 봤습니다. 지연이었어요. 아니, 지연 같은데 아닌 것 같은 얼굴이었어요. 눈이 꺼져 있었거든요. 이게 보시겠어요? 미숙이 지연을 봤어요. 지연이 미숙을 봤어요. 도망가지 않았어요. 피하지 않았어요. 주호 씨 어머니시니까 아셔야 할 것 같아서요.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상견례 자리에서 며느리가 먼저 꺼낸 과거는 무엇이고 시어머니는 왜 그 영상을 보다 무너졌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이 궁금하시면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행복 가득 담아 반갑게 인사드릴게요. 윤지연은 서울 노원구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 윤창식, 어머니 최순애. 평범한 가족이었어요. 아버지는 작은 인쇄소를 운영했어요. 어머니는 동네 반찬 가게를 했어요. 넉넉하진 않았어요. 그래도 모자라지 않았어요. 지연이 중학교 때까지는 그랬어요. 지연이 중학교 2학년이던 해에 일이 생겼어요. 아버지 인쇄소가 무너졌어요. 갑자기가 아니었어요. 조금씩이었어요. 거래처가 줄었어요. 기계가 낡았어요. 수리비가 쌓였어요. 빚이 생겼어요. 아버지가 버텼어요. 3년을 버텼어요. 지연이 고등학교 1학년 때 결국 문을 닫았습니다. 그때부터였어요. 어머니가 아팠어요. 스트레스였는지 오래된 병이 도진 건지 병원에서는 과로라고 했어요. 반찬 가게도 접었어요. 아버지 혼자 벌었어요. 일용직이었어요. 건설 현장, 이삿짐, 경비, 가리지 않았어요. 지연은 그걸 보면서 자랐어요. 아무 말 안 했어요. 공부했어요. 장학금 받았어요. 알바를 했어요. 편의점, 카페, 과외, 대학은 갔어요. 서울 안에 있는 4년제였어요. 그런데 2학년 때였어요. 어머니가 입원했어요. 수술이 필요했어요. 돈이 많이 들었어요. 아버지가 대출을 알아봤어요. 한도가 찼어요. 지연이 학교를 휴학했어요. 더 벌어야 했거든요. 그때 친구한테 들은 게 있었어요. 지연아, 나 요즘 유튜브 해. 무슨 브이로그, 일상 찍는 거 돈이 돼? 조금. 근데 후원도 있고. 지연이 생각했어요. 카메라가 있었어요. 오래된 거였지만 얼굴도 있었어요. 자신 있진 않았지만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일상 브이로그였어요. 조회수가 없었어요. 구독자가 늘지 않았어요. 3개월을 올렸는데 구독자가 200명이었어요. 그때 누군가 댓글을 달았어요. 솔직한 거 올려보세요. 사람들은 예쁜 일상 말고 진짜 이야기를 보고 싶어 해요. 지연이 그 댓글을 오래 봤어요. 그리고 올렸습니다. 진짜 이야기를.
어머니 병원비 이야기, 아버지 일용직 이야기, 본인이 학교 못 가고 있다는 이야기, 반지하 방에서 혼자 라면 먹는 이야기. 제목이 이거였어요. 21살, 저 지금 좀 힘들어요. 터졌습니다. 조회수가 하룻밤 사이에 50만이 됐어요. 댓글이 달렸어요. 수천 개가. 나도 이런 집 있었는데. 몰래 울었어요. 힘내요. 응원해요. 후원이 왔어요. 소액이었지만 많은 사람이 보냈어요. 지연이 그 댓글들을 오래 읽었어요. 울었어요. 혼자. 반지하 방에서. 그런데 이상하게 창피하지 않았어요. 숨기는 것보다 꺼내놓는 게 덜 무거웠어요. 채널 이름이 지연이네였어요. 영상을 계속 올렸어요. 어머니 병문안 가는 날, 아버지가 현장에서 돌아와 밥 먹는 날, 본인이 편의점 야간 알바 마치고 새벽에 걸어 들어오는 날. 화려하지 않았어요. 예쁘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봤어요. 구독자가 10만이 됐어요. 30만이 됐어요. 협찬이 들어왔어요. 유튜브 수익이 생겼어요. 어머니 병원비에 보탰어요. 그 시절 영상이 남아있어요. 화면 속 지연은 웃었어요. 그런데 눈이 지쳐 있었어요. 웃으면서 지쳐있는 얼굴이었어요. 그걸 아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카메라 앞에서 웃으면 다들 괜찮다고 생각하니까요. 지연은 괜찮지 않은 날이 많았어요. 어머니가 잘 낫지 않았어요. 수술 후에도 재활이 길었어요. 아버지는 더 야위어 갔어요. 지연은 학교를 돌아갈 날이 언제일지 몰랐어요. 그러다가 무너진 날이 있었어요. 영상에 담긴 날이었어요. 본인도 몰랐어요. 카메라가 켜져 있는 줄. 자동 녹화 설정이 돼 있었어요. 밤이었어요. 반지하 방이었어요. 지연이 벽에 기대 앉아 있었어요. 무릎을 끌어안고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그렇게 10분이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우는 것도 아니었어요. 뭔가 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게 녹화됐어요. 나중에 발견했어요. 지워야 하나 생각했어요. 그런데 올렸어요. 제목은 이거였어요. 오늘은 그냥 이렇게 있었어요. 말이 없는 영상이었어요. 10분 내내. 지연이 벽에 기대 앉아 있는 영상이었어요. 그게 조회수 100만을 넘겼어요. 댓글 하나가 있었어요. 지연이 제일 오래 본 댓글이었어요. 나도 이런 날 있어요. 근데 이렇게 있을 수 있는 사람 옆에 아무도 없어서 이 영상 보면서 같이 있는 것 같았어요. 고마워요. 지연이 그 댓글에 답장을 달았어요. 저도요. 저도 혼자인 것 같았는데 이 영상 만드는 동안 같이 있는 것 같았어요. 최준호는 지연 채널 구독자였어요. 회사 동료가 링크를 보내줬어요. 야, 이 채널 봐봐. 진짜야. 준호가 퇴근하고 봤어요. 영상 하나, 2개, 3개. 멈추지 못했어요. 새벽 2시가 됐어요. 그때까지 봤어요. 뭔가를 꾸미지 않은 영상이었어요. 배경음악도 없고 편집도 거의 없고 그냥 그 사람 일상이 있었어요. 준호가 마지막으로 본 게 그 영상이었어요. 오늘은 그냥 이렇게 있었어요. 10분짜리 아무 말 없는. 준호가 그걸 끝까지 봤어요. 댓글을 달았어요. 처음으로 유튜브 댓글을 달았어요. 살면서 힘드셨겠다. 근데 이렇게 있을 수 있는 것도 용기인 것 같아요. 답장이 왔어요. 다음 날이었어요. 감사해요. 용기라는 말 처음 들어봤어요. 이런 거에 준호가 다시 댓글을 달았어요. 그게 시작이었어요. 댓글로 시작했어요. 그 다음엔 DM이었어요. 그 다음엔 전화였어요. 그 다음엔 만남이었어요. 처음 만난 날이었어요. 카페였어요. 지연이 먼저 말했어요. 저 채널 보셨잖아요. 다 아시겠네요. 다는 아니죠. 집이 어렵다는 것도 어머니 아프다는 것도 알아요. 부담 아니에요? 준호가 지연을 봤어요. 왜 부담이에요? 다 꺼내놓은 사람이잖아요. 꺼내놓은 게 용기인 거라고 했잖아요. 지연이 준호를 봤어요. 그 댓글 기억해요?
첫 댓글인데요. 지연이 웃었어요. 처음 보는 웃음이었어요. 영상에서 보던 웃음이 아니었어요. 더 작고 더 조용한 웃음이었어요. 준호 씨는 어떤 사람이에요? 평범한 사람이에요. 평범한 사람이 새벽 2시까지 남의 유튜브 봐요? 준호가 웃었어요. 그날따라 잠이 안 왔어요. 왜요? 어머니가 생각나는 날이었어요. 지연이 준호를 봤습니다. 어머니요? 3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지연이 말이 없었어요. 그날 채널 봤어요. 지연 씨 어머니 병문안 가는 영상. 아, 그게 좋았어요. 뭐가요? 병문안 가면서 뭘 사갈지 고민하는 장면이요. 어머니가 뭘 좋아하실지, 과일이 좋을지 음료가 좋을지, 그 고민이 지연이 들었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매번 그 고민했어요. 근데 이제 못하잖아요. 준호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그 영상 보면서 대신 고민하는 것 같았어요. 이상하죠? 이상하지 않아요. 지연이 말했어요. 저도 그랬어요. 댓글 보면서 혼자가 아닌 것 같았어요. 두 사람이 마주 봤어요. 처음 만난 자리였는데 처음이 아닌 것 같았어요. 한미숙은 준호를 혼자 키웠습니다. 준호 아버지는 준호가 6살 때 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화물 트럭 운전을 하다가였어요. 미숙이 혼자 남았어요. 29이었어요. 할 수 있는 일을 했어요. 식당 서빙, 학교 급식실, 아파트 청소, 안 가린 적이 없었어요. 준호를 키우는 것 하나로 버텼어요. 준호가 잘 컸어요. 말이 없었지만 속이 깊었어요. 엄마한테 힘들다고 한 적이 없었어요. 대학 장학금 받았어요. 취직했어요. 효도했어요. 미숙이 그게 전부였어요. 준호가 여자친구 이야기를 꺼낸 건 사귄 지 1년이 됐을 때였어요. 엄마, 나 사람 사귀어. 어떤 애야? 좋은 사람이야. 뭐 하는 사람이야? 지금은 작가 일해. 콘텐츠 쪽. 집안은? 엄마, 물어볼 수 있잖아. 준호가 말했어요. 아버지 인쇄소 하다 어렵게 됐어. 어머니는 많이 아프셨고 지연이 혼자 다 버텼어. 미숙이 말이 없었어요. 유튜브도 했어. 가족 어려운 거 올리면서. 미숙이 눈이 달라졌어요. 유튜브? 응. 어려운 거 올렸다고? 사람들한테 많이 위로가 됐대. 미숙이 그 말이 마음에 걸렸어요. 어렵게 자란 건 이해해요. 그런데 그걸 인터넷에 말하지 않았어요. 말하면 아들이 뭐라 할 거 알았어요. 그냥 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혼자서 그날 밤 미숙이 검색했어요. 유튜브를 열었어요. 지연이네. 검색했어요. 나왔어요. 영상 목록을 봤어요. 썸네일이 소박했어요. 화려한 게 없었어요. 제목들도 그랬어요. 엄마 병문안 다녀왔어요. 아빠 일하고 오셨는데 드실 게 없었어요. 반찬 만들었어요. 오늘 편의점 야간 끝났어요. 걸어왔어요. 미숙이 하나씩 눌렀어요. 봤어요. 멈추지 못했어요. 새벽이 됐어요. 눈물이 났어요. 이유를 정확히 몰랐어요. 그냥 났어요. 마지막에 그 영상을 봤어요. 오늘은 그냥 이렇게 있었어요. 10분짜리 어두운 방. 지연이 벽에 기대어 앉아있는 미숙이 그걸 봤어요. 끝까지. 그리고 핸드폰을 내려놓았어요. 올해 천장을 봤어요. 이 사람이 내 준호 옆에 있구나. 그런데 마음이 완전히 열리지는 않았어요. 인터넷에 올린 게 마음에 걸렸어요. 어렵게 자란 게 마음에 걸린 게 아니었어요. 그걸 다 꺼내놓은 게 왜 꺼내놓았을까? 힘든 걸 왜 올렸을까? 그 이유를 몰랐거든요. 지연이 준호한테 말했어요. 어머니가 내 채널 보셨을 것 같아. 왜 그렇게 생각해? 눈빛이 무슨 눈빛? 나 소개받으실 때 뭔가 아시는 눈빛이었어. 준호가 말이 없었어요. 검색하셨을 것 같아. 그래도 괜찮아요. 지연아, 보셨으면 더 잘 됐어요. 제가 어떤 사람인지. 준호가 지연을 봤어요. 그게 걱정 안 돼?
지연이 잠깐 생각했어요. 어릴 때는 창피했어요. 어릴 때는 채널 처음 할 때 어렵다는 거 올리는 게. 근데 있잖아요. 응. 올리고 나서 달라졌어요. 숨기는 것보다 꺼내는 게 덜 무거웠어요. 그리고 나 같은 사람이 많다는 걸 알았어요. 준호가 들었어요. 그 사람들한테 댓글 받으면서 생각했어요. 이게 부끄러운 게 아니구나. 이게 내 이야기구나. 근데 준호 씨 어머니가 그걸 보고 다르게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다르게? 왜 인터넷에 올렸냐고. 부끄러운 걸 왜 꺼내놓냐고. 준호가 말이 없었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제가 직접 말씀드릴게요. 뭘, 왜 올렸는지, 어떻게 말할 건데? 지연이 생각했어요. 영상 보여드리려고요. 어떤 영상? 그 영상이요. 준호가 알았어요. 오늘은 그냥 이렇게 있었어요. 그걸 왜? 그 영상이 제 전부거든요. 제가 왜 올렸는지, 그때 어떤 상태였는지, 그게 다 담겨 있어요. 무서운 거 아니야. 처음 보시는 자리에서. 무섭죠? 지연이 말했어요. 근데 있잖아요, 준호 씨. 응? 숨기고 시작하면 나중에 더 무서워요. 준호가 오래 지연을 봤어요. 이 사람이 좋았어요. 무섭지 않았어요. 세상을 꺼내놓을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태블릿 화면이 켜졌어요. 미숙이 봤어요. 알아봤어요. 이 영상이었어요. 그날 밤 새벽까지 봤던 그 영상. 오늘은 그냥 이렇게 있었어요. 소리가 없었어요. 지연이 벽에 기대 앉아 있었어요. 테이블이 완전히 고요해졌어요. 준호가 화면을 봤어요. 지연 아버지 창식이 화면을 봤어요. 미숙이 봤어요. 1분이 지났어요. 2분이 지났어요. 지연이 화면 속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무릎을 끌어안고 눈을 어딘가에 고정하고 그냥 있었어요. 5분이 지났어요. 미숙이 눈이 흔들렸어요. 이 영상이었어요. 그날 밤 이 영상 보면서 울었어요. 왜 울었는지 그때는 몰랐어요. 지금은 알 것 같았어요. 자기도 이런 날이 있었거든요. 준호 아버지 사고 나고 혼자 남겨지고 29에 6살짜리 아이 손잡고 아무것도 못하는 날이 있었어요. 그냥 벽에 기대 있는 날이. 근데 카메라가 없었어요. 올릴 곳이 없었어요. 봐줄 사람이 없었어요. 혼자였어요. 7분이 지났어요. 8분이 지났어요. 미숙이 손이 떨렸어요. 9분이 지났어요. 영상이 끝나갈 무렵이었어요. 화면 속 지연이 처음으로 움직였어요. 카메라 쪽을 봤어요. 카메라가 켜진 줄 몰랐을 텐데 그냥 그쪽을 봤어요. 2초였어요. 그리고 다시 고개를 숙였어요. 미숙이 그 2초를 봤어요. 그 눈이었어요. 21살짜리가 혼자 감당하던 눈이었어요. 어머니, 지연이 태블릿을 내렸어요. 미숙이 지연을 봤습니다. 저 이 영상 올릴 때 많이 고민했어요. 이게 부끄러운 건지, 올려도 되는 건지. 그래서요. 올렸어요. 왜요? 지연이 말했어요. 저 같은 사람이 있을 것 같았어요.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있어야 하는 날. 근데 옆에 아무도 없는 사람. 미숙이 들었어요. 그 사람한테 당신만 그런 게 아니라고 말하고 싶었어요. 나도 이렇게 있었다고. 미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소리가 없었어요. 그냥 흘렀어요. 지연이 봤어요. 어머니. 미숙이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준호가 어머니를 봤어요. 엄마. 미숙이 손으로 눈을 눌렀어요. 미안해요. 낮은 목소리였어요. 왜 우시는 거예요? 나도 그런 날이 있었어요. 지연이 말이 없었어요. 준호 재울 때 6살짜리. 재우고 나서 벽에 기대 있었어요. 그냥 어머니. 근데 볼 사람이 없었어. 말할 사람이 없었어. 그냥 혼자 있었어. 미숙이 지연을 봤어요. 당신은 올렸잖아요. 네. 그게 용기야. 지연이 눈물이 났어요. 저는 그냥 용기예요. 미숙이 말했어요. 나는 그 용기가 없었어요.
그냥 혼자 견뎠어요. 근데 당신은 꺼내놨어요.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이 덜 외로웠을 거야. 테이블이 고요했어요. 창식이 눈을 감았어요. 준호가 눈물을 참았어요. 지연이 미숙을 봤어요. 어머니도 그런 날이 있으셨어요. 있었어. 혼자 계셨어요. 혼자였어. 저 그거 몰랐어요. 미숙이 지연을 봤어요. 알 필요 없어요. 지나간 거야. 아니에요. 지연이 말했어요. 알아야 해요. 저도 그런 날 있었으니까. 그러면 제가 어머니 혼자 두지 않을 수 있잖아요. 미숙이 오래 지연을 봤어요. 미숙이 결국 무너진 건 그 다음 말 때문이었어요. 지연이 말했어요. 어머니, 응? 그 영상 보시고 뭐라고 생각하셨어요? 솔직하게요. 미숙이 잠깐 멈췄어요. 왜 올렸을까 했어요. 그게 다예요? 미숙이 창식을 봤어요. 창식이 미숙을 봤어요. 처음엔 이해를 못했어요. 어떤 부분이요? 힘든 걸 왜 꺼내놓냐고. 그게 뭔 도움이 되냐고. 지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미숙이 말을 이었어요. 밤에 혼자 그 영상 보면서 알았어요. 뭐요? 나도 그 영상이 필요했던 사람이었어요. 지연이 말이 없었어요. 30년 전에 혼자 있을 때 이런 영상이 있었으면, 이런 거 보면서 나 혼자 아니다 했으면. 미숙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근데 없었어요. 그냥 혼자 견뎠어요. 준호가 어머니를 봤어요. 이 이야기 처음 들었어요. 어머니가 힘들다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힘들었는지는 몰랐어요. 어머니가 말한 적이 없었거든요. 엄마, 응? 그런 날 있었어? 있었지. 왜 말 안 했어? 말하면 내가 걱정할 것 같아서. 준호가 눈물이 났어요. 엄마, 됐어. 엄마, 다 지난 거야. 미숙이 지연을 봤어요. 있잖아요. 네. 내가 채널 보면서 하나 더 생각한 게 있어요. 뭐예요? 이 사람이 준호 옆에 있어줄 수 있겠다. 지연이 미숙을 봤어요. 왜요? 자기 힘든 거 꺼내놓을 수 있는 사람은 남 힘든 것도 봐줄 수 있거든요. 숨기는 사람은 남도 숨기게 해요. 근데 꺼내놓는 사람은 남도 꺼낼 수 있게 해줘요. 지연이 눈물이 났어요. 어머니, 응? 저 어머니 옆에 있어도 돼요? 미숙이 지연을 봤어요. 오래 봤어요. 며느리 될 사람이었어요. 오늘 처음 제대로 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낯설지 않았어요. 영상에서 봤으니까요. 밤마다, 새벽까지 이미 알고 있었어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와요. 미숙이 말했어요. 옆에 있어요. 지연이 고개를 숙였어요. 어깨가 흔들렸어요. 창식이 손으로 눈을 닦았어요. 준호가 지연 손을 잡았어요. 한참 만에 숟가락을 들었어요. 음식이 식었어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미숙이 창식한테 말했어요. 오래 고생 많으셨어요. 창식이 고개를 저었어요. 지연이가 고생한 거죠? 아니에요. 아버지가 고생하신 거예요. 부모면 당연한 거죠. 당연하지 않아요. 미숙이 말했어요. 저도 해봐서 알아요. 당연한 척해야 하는 게 제일 힘들어요. 창식이 미숙을 봤어요. 고생하셨겠어요. 준호 씨 혼자 키우시느라. 그게 다였어요. 근데 또 그게 전부였어요. 맞아요. 창식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이 하나가 다이기도 하고 전부이기도 하죠. 두 사람이 웃었어요. 처음으로 같이 웃었어요. 준호가 지연한테 작게 말했어요. 괜찮아? 응. 떨렸지. 엄청. 잘했어. 지연이 준호를 봤어요. 어머니 우실 줄 몰랐어. 나도 몰랐어. 어머니도 그런 날이 있으셨대. 응. 나도 처음 들었어. 지연이 미숙을 봤어요. 미숙이 창식이랑 뭔가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된장찌개가 맛있다고, 간이 딱 맞다고, 주름이 있었어요. 손이 거칠었어요. 혼자 키운 손이었어요. 지연이 생각했어요. 이 손 옆에 내가 있으면 되겠구나.
저녁이 끝날 무렵이었어요. 미숙이 지연한테 말했어요. 채널 계속해요? 지금은 많이 안 해요. 글 쓰는 일을 하고 있어서. 계속해요. 왜요? 미숙이 말했어요. 나 같은 사람이 아직 있을 거야. 밤에 혼자 벽에 기대 있는 사람. 지연이 말이 없었어요. 그 사람들한테 당신이 필요해요. 지연이 눈물이 났어요. 다시. 어머니. 응. 감사해요. 뭐가? 영상 봐주셔서요. 미숙이 고개를 저었어요. 내가 더 감사해요. 왜요? 올려줘서요. 결혼식은 이듬해 봄이었어요. 작은 식이었어요. 하객이 많지 않았어요. 가족이 대부분이었어요. 미숙이 식전에 지연을 불렀어요. 잠깐. 네. 미숙이 뭔가를 내밀었어요. 작은 메모지였어요. 이게 뭐예요? 읽어봐요. 지연이 폈어요. 글씨가 있었어요. 미숙의 글씨였어요. 오늘 지연이 곁에 있어줘서 고맙다. 혼자 있는 날 덜 외로웠다. 지연이 메모지를 봤어요. 어머니, 오래전에 썼어요. 언제요? 그 영상 처음 본 날 밤. 지연이 미숙을 봤어요. 채널에 댓글 달고 싶었어요. 왜 안 다셨어요? 준호 엄마인 게 들킬 것 같아서. 지연이 웃었어요. 눈물이 고인 채로 웃었어요. 들키셔도 됐어요. 그땐 몰랐지. 지금은요? 지금은 알아요. 미숙이 지연 손을 잡았어요. 오래 옆에 있어줘요. 네. 나도 있어줄게요. 지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식장 안으로 들어갔어요. 봄 햇살이 들어왔어요. 창식이 딸 손을 잡고 걸어 들어갔어요. 미숙이 앞줄에서 봤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그날 밤 혼자 봤던 영상이 있었어요. 어두운 방, 벽에 기댄 21살. 그 아이가 지금 여기 왔어요. 하얀 옷을 입고 준호 옆에서 웃으면서. 세상은 가끔 이렇게 돌아옵니다.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있었던 날들이 나중에 누군가를 덜 외롭게 하는 날이 되기도 합니다. 꺼내기 무서웠던 이야기가 뜻밖의 자리에서 두 사람을 잇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밤에 메모 한 장이 이듬해 봄 결혼식장 입구에서 건네지기도 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리는 힘이 됩니다. 오늘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행복 가득 담아 반갑게 인사드릴게요.